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착한 남자의 사랑입니다. 남녀 심리를 이야기할 때 나쁜 남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여자에게 상처 주는 남자, 조심해야 되는 남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착한 남자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들에게 사랑받고 행복한 남자들일까요? 30대 후반 선우 씨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뒤늦게 진로를 바꿔서 변리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이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좀 불안 히스테리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공부하기보다는 집에 와서 아기를 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퇴근 후에 알바까지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면 아내는 이것저것 집안일을 부탁하곤 하죠. 설거지하고 아기 재우고 아침 식사도 제가 준비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늘 불평만 해요. 잠도 따로 잡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는 돈을 전혀 쓰지 않아요. 몇 년 동안 구두 한 켤레 사지 않았죠. 날이 갈수록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아내에 대한 불만이 쌓여갑니다. 최근에는 매주 소주 한 병씩 먹고 잠들고 그리고 우울증이 온 것만 같아요. 라는 사연입니다. 오늘은 좀 선우 씨를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폼폼남이라는 말이 유행이지만 이렇게 선우 씨처럼 착한 남자는 우리 주변에 늘 있었죠. 착한 남자의 특징을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남녀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착한 연애를 하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내가 내 모습 이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심리학에서 하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기 때, 즉 6살 이하 때까지 엄마나 주 양육자에게 어떤 케어를 받고 자랐는지와 중요한 연관이 있죠.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아요. 울면 바로 와서 젖을 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안고 달래주죠. 그런데 이런 적절한 반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불행하게도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양육자의 잘못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하게도 지금의 내 모습과 다른 모습이어야지 사랑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고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은 아주 큰 가시처럼 내면에 깊숙이 아주 커다란 수치심을 남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흔히 주변 사람들한테 사람 좋다, 착한 사람이다 이런 좋은 평가를 많이 받죠. 실제로 주변에 누군가의 어려움을 나서서 직접 해결하기도 하죠. 그리고 연인의 문제도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떤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피하려고 합니다. 무슨 갈등이 일어나느니 그냥 내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를 처리하고 말겠다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죠. 그래서 선우 씨처럼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연인을 선택할 때도 자기가 뭔가 해결해줄 게 많은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문제에 내가 매달릴 때 나의 내면과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무의식이 작용하는 거죠. 본인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때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 모습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솔직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죠. 이런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본인이 원하는 사랑을 대가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가 내면에는 계속 쌓여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중독, 알코올 중독 같은 비밀스러운 어떤 중독적인 습관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밀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착한 남자는 결국은 여자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특히나 여자는 남자다운 남자를 사랑하죠. 사랑에는 존경심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눈치를 보면서 자기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는 남자에게 어떤 사랑의 본질적인 감정인 존경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착한 남자는 남자다움을 거세한 남자죠. 저는 이게 약간 현대적인 비극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남자들은 남자들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아기 때를 제외하고는요. 아빠를 따라서 사냥을 하면서 농사나 힘든 일들을 배우면서 남자, 삼촌들과 어울려서 자랐죠.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의 모습을 보면요. 아빠들은
다 직장에 나가 있고 아들들은 집에서 엄마 손에 길러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 특히 여자 선생님들 손에 길러졌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의 손에 길러지면서 남성적인 특성, 어떤 공격성이나 남성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지지받고 칭찬받지 못하고 늘 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엄마와 선생님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남성적인 모습들을 스스로 거세하는 방식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얌전해야지 사랑받으니까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부르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제 아이를 예뻐하고 사랑하시던 분이었는데도 제 아이의 그림을 보고 좀 심리 상담을 받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심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의 그림을 보니까 검은색이랑 파란색만 써가지고 막 비행물체 같은 게 날아다니고 충돌하고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다행히 저는 그때 남자아이들이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자아이들은 어떤 정적인 물체, 사람, 꽃 이런 그림들을 예쁘게 예쁜 색깔로 그리는 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검정색, 파란색 이런 색깔로 뭐가 쾅 부딪히고 막 폭파하고 막 날아가고 이런 동적인 순간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자 선생님들은 이런 남자애들 특성을 이해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표정부터 너 그림 너무 예쁘다, 잘 그렸다 이런 표정이 아니죠. 이거 뭐지? 얘 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딱 이런 눈빛을 아이가 봤을 때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 아이구나 이렇게 실망하게 된대요. 남자아이의 그림은 여자 선생님들에게 칭찬받기 힘들죠. 이렇게 남자아이들의 폭력성은 어떤 그들의 근원적인 행동의 원동력이고 에너지인데 그것을 부정당하기 때문에 엄마나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행동만 하면서 비율을 맞추면서 그렇게 적응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패턴이 여자친구를 사귈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연애에서는 완전히 이야기가 다르죠. 그런 방식으로는 여자에게 사랑받지 못하죠. 여자는 남자다운 남자를 사랑하니까요. 남자다움에는 공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격성이라고 하면 막 폭력적인 모습을 그냥 바로 연상해 버리시는데요. 남자에게 공격적인 모습이 없으면 꼭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도둑이 들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까요? 자기야, 말에 인기척이 들려. 도둑 든 거 아니야? 무서워, 좀 나가봐. 네가 나가, 네가 나보다 더 씩씩하잖아. 나는 공격성 따위는 거세당했다고. 남자들의 공격성이 예를 들어서 위험한 사람이 내 여친에게 막 달려들 때 순간에 꼭지가 돌아서 막 온몸으로 막아내고 자기 여자를 지켜내는 그것이 남자의 공격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남녀의 성비를 맞춰야 하는 직업이 있다면 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는 남녀 선생님의 비율이 여자 선생님이 4배 정도 많다고 해요. 초중고에 남자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조금 벗어났는데요. 착한 남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랑받는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로버트 글로버라는 착한 남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로버트 글로버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자기를 위한 무언가를 하라.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여친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 헬스 시작할 거야. 이제부터 나 취미생활 하나 시작하려고 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내시는 거죠. 이런 거를 전혀 안 하는 분들은 아마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주변에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에게 얘기하고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막상 여친이나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시간에 애나 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했다고 해도 막상 밀어붙였을 때 그때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아내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시간과 자원을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은 좋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에너지가 굉장히 달라져요.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이런 모습에 또 여자는 오히려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동성 친구를 사귀시라는 거예요. 여자친구나 아내는 남자가 구애를 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우정을 나누는 관계와는 조금 달라요. 동성 친구와 놀면서 남자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남자친구들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 잘 알아요. 관계가 모두 끊어졌거나 동성 친구와의 관계를 원래 어려워했던 분들도 많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은
지금 용기를 내서 그 남자들만 있는 그룹, 남자들만의 커뮤니티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관계를 좀 돈독히 해서 남자들과의 우정을 좀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친구들과 캠핑을 간다거나 낚시 여행을 가겠어.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 남자 친구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소중하게 이어가시는 거죠. 맨날 술만 마시고 여자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모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반드시 동성끼리의 모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나쁜 남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자들이 나쁜 남자라고 말할 때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야속한 남자, 내가 사랑했던 남자, 내가 사랑하는 남자, 이런 뜻으로 종종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는 여자에게 좀 애증이 섞인 그런 표현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쁜 남자가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착한 남자들에게 나쁜 남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자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그걸 다 고민하고 그리고 여자의 문제를 내가 다 나서서 해결해 줘야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도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지 성장하죠. 나쁜 남자는 그런 걸 일절하지 않는데도 사랑을 받죠. 딱 한 가지만 배우세요. 나쁜 남자에게 단 한 가지 본받을 점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몹시 중요한 사람이라는 점이죠. 연인은 응원해주는 존재이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엄청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착한 남자로 너무 힘들게 살면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억울함, 분노 같은 것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착한 당신만 남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착한 남자였지만 착한 여자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착한 당신은 꼭 사랑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달링.